자, 이번 시간에는요, 반사회적 법률의 효과에 관한 42페이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사회적 법률행위라는 것은 계약의 내용이 아름답지 못할 때, 즉 반사회성을 띄었을 때 그 법률행위를 아예 법적으로 무효 처리하자, 이런 취지거든요. 예컨대 이런 사례를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참고로 이 사례는 법리적인 검토만 하는 거지 누구 개인을 비난하고자 이런 생각은 추호도 없어요. 법리적으로 한번 풀어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얼마 전에 최태원 모 그룹 회장님하고 스스로 커밍아웃을 했어요. 나 내연녀가 있다. 배우자 따로 있는데 나 내연녀 있다. 라고 스스로 커밍아웃을 했죠. 이때 여기서 만약에 여러 가지를 상상을 해서 법률적인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이 회장님하고 내연녀하고 내가 내연 관계를 유지해주면 첫 번째, 내가 차를 너한테 준다. 차 줄게. 차 너한테 넘겨줄게. 차 하나 주고, 아파트도 주고, 아파트도 너한테 사서 주고, 세 번째, 매월 가령 사례로 가령 월 1,000만 원씩 줄게. 1,000만 원씩 줄게. 이렇게 둘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이 거래는 일부 일처자에 반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니까 이 법률행위는 법적으로 무효다. 반사회성을 띠고 있죠. 그래서 이 법률행위는 무효.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따라서 이게 무효라는 거는 이 계약이 효력이 없다는 거죠. 당사자끼리 자유롭게 체결한 이 계약이 효력이 없다. 여기서 형사 문제는 별도의 형사 문제, 다른 거는 민사 문제만 보도록 합니다. 계약이 무효라는 거는, 이 거래가 무효라는 거는 계약자에게 자유는 보장하다. 그 계약의 내용이 문란하지 않냐. 일부 일처제를 깨뜨리는 거래고 이런 거래는 보호할 필요가 없다. 그래 무효다. 근데 문제는 차하고 아파트는 이미 줬어요. 줬다. 그리고 월 1,000만 원씩은 줄게라고 약속을 한 거죠. 약속을 한 거. 이거는 이미 준 거고 법적으로 다른 거예요. 먼저 3번 볼까요? 1,000만 원 주기로 한 거. 만약에 가정을 한번 해볼까요? 둘이 이게 뭔가 잘못돼가지고 일이 꼬여가지고 헤어지게 되었다. 그때 내연녀가 돈 달라고요. 회장님 나한테 매달 돈 보내셔야죠. 라고 돈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효기 때문에. 이 계약은 애초부터 효력이 없기 때문에 돈을 달라고 청구할 청구권이 없습니다. 첫 번째, 청구를 못 한다는 거죠. 청구를 못 한다. 돈 주셔. 할 수 없다. 거꾸로 이쪽은요. 돈을 줄 의무가 없다. 매월 1,000만 원을 보내줄 의무가 없다. 청구도 못하고 이쪽은 청구를 못하고 거꾸로 A는 법적으로 줄 의무가 없더라. 의무가. 그럼 돈을 안 줬다고 그래도요. 회장님께서 매달 돈 1,000만 원을 송금을 안 해줘도 이 내연녀가 손해배상을 걸까요? 못 걸까요? 못 걸다 이거죠. 못 건다. 왜? 의무가 없으니까 애초부터 의무가 없으니까 약속을 어겨도 내연녀가 이분에게 손해배상을 법적으로 청구 못한다. 왜냐? 무효니까. 무효라는 건 애초부터 꽝인 거예요. 꽝이니까 줄 의무가 없고 달라고 할 권리가 없더라. 권리도 없고 의무도 없고 서로 권리 의무가 없더라. 그래서 안 줘도 약속대로 안 준다고 그래서 이쪽에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거 불가능하다. 오케이. 이게 첫 번째. 이거는 주기로 미리 약속한 거죠. 주기로 한 걸 안 줬을 때입니다. 그래서 주기로 한 걸 안 줘도 법적으로 태클 걸 수 있는 게 없다. 그럼 준 건 어떻게 될까요? 준 거. 차 주고 아파트 사준 거. 이거 헤어졌는데 지금 내용 관계가 깨졌는데 돌려달라고. 아파트 돌려달라고, 차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느냐 이거죠. 원래 무효는 내가 줬던 거를 다 되찾아오는 게 원래 무효의 원칙적이고 일반적인 모습이어요. 내가 줬는데 계약이 무효라고 돌려받아야지. 그것이 무효의 가장 보편적이고 원칙적인 모습이라는 거. 이거 챙기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선 이 계약이 무효로 되어서
준 사람이 이 차나 아파트를 돌려받게 된다 가정하면 문제가 생기죠. 왜냐하면 주신 분을 급여자, 받은 사람을 수익자라고 표현해요. 수익자. 이 거래가 무효니까 돌려받게 되면 이 남자분은 이분을 차버리고 다른 여자하고 또 이런 거래를 또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원래 무효와 지금처럼 103조 위반 때문에 무효로 됐을 때 103조 위반으로 무효가 됐을 때는 상황이 다르다. 이렇게 줬던 아파트를 또 돌려받게 되면, 이분이 소송을 통해서 아파트하고 차를 돌려받게 되면 이 남자분은 다른 내연녀를 또 구할 것이다. 그리고 그 내연녀하고 또 헤어지면 또 아파트 찾아와서 다른 내연녀를 또 구하고, 이렇게 되면 우리 사회 질서가 더욱더 문란하게 되니까 여기서 우리 대법원은 방향을 틀었어요. 원래 무효는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원래 무효의 원칙적인 모습은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돌려달라. 이걸 우리 민법에서는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무효가 되면 내가 줬던 거를 다 돌려달라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부당하게 상대방이 얻어간 이득을 돌려주셔. 반환 청구가 허용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예외가 딱 하나 있어요. 예외가. 103조 위반일 때는 민법 103조에 위반해서 준 아파트나 차는 이걸 돌려받게 해놓으면 급여자는 더욱더 문란한 행위를 또 하게 될 것이다. 그때 이분이 돌려달라고 소송을 했을 때 법원에서 그래 당신 돌려달라는 거 법원이 오케이 하고 이분한테 손을 들어주게 되면, 승소 판결을 여기다 해주게 되면 법원은 반사회적인 행위를 저지른 이분을 법원은 더욱더 도와주는 결과가 되더라. 그래서 법원은 이런 반사회적인 행위를 저지른 사람한테는 법이 도움을 줄 필요가 없더라. 왜? 이분은 깨끗한 손이 아니다. 더러운 손이다. 더러운 손이 이 소송물로 준 이 땅을 돌려받겠다고 소송했을 때는 법원이 도움을 줄 필요가 일체 없으니 못 찾아오게 해야 된다. 급여자가 준 아파트나 차를 못 찾아오게 해야 된다. 그래야 이 반사회적인 행위가 여기서 단절이 되니까. 그래서 본래 무효는 돌려받는 건데 103조 위반으로 준 차, 집 이런 것들은 못 돌려받는다. 즉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가 되어요? 반환 청구가 안 돼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못 하더라. 그래야 오히려 정의가 지켜진다. 그래서 이렇게요. 103조 위반으로 준 차나 집을 우리 대법원은 이런 표현을 빌려서 대체를 합니다. 불법 원인 급여물이라고 불러요. 자, 여기 새로운 용어 등장했어요. 불법 원인 급여물. 불법한 원인으로 준 급여물. 이 급여물은 못 돌려받더라. 반사회적인 행위를 스스로 저지르는 분. 반사회적인 행위를 당신이 저질렀잖아. 당신은 소송을 통해서 구제를 못 받아. 당신 법원이 도와주면 또 이런 일을 또 반복할 거니까. 그래서 103조는 두 가지 측면을 내포하고 있어요. 이렇게 줄게 하고 약속한 거, 주기로 약속한 거, 이건 아직 준 거예요, 주기 전에요? 주기 전인 것들. 월 1,000만 원씩 주기로 한 건 이거는 이행을 하기 전이란 말이죠. 이행을 하기 전에 이런 것들은요, 줄 의무가 없어요, 의무가. 법적으로 줄 의무가 없다. 돈 주고 이럴 의무가 없고, 이쪽은 달라고 할 권리가 없다, 권리. 서로 의무나 권리가 서로 없는 거예요. 왜요? 이행 전이니까. 이거 약속 어겨도 손해배상 청구를 못한다. 이쪽에서도 손해배상 청구할까요? 너 내연관계 왜 유지 안 해줘? 나 너한테 손해배상 걸 거야. 너 내연관계 안 해주면 나 가슴에 상처받아. 이거 안 된다는 거죠. 왜요? 이행 전이면 무효니까. 반대로 이미 준 거.
차하고 아파트처럼 이미 준 것들은요. 이행 후죠. 이행 후. 이행 후에 차를 준 거, 아파트를 내연역에 준 거,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요? 불법 원인 급여물이라고 불러줍니다. 여기 별표. 다 같이 데려가실게요. 불법 원인 급여물은 돌려받는다, 못 돌려받는다? 못 돌려받는다. 그래야 이분이 반사회적인 행위를 또 못하게 되니까. 그래서 103조 위반의 피날레가 결론이 이거예요. 결론이. 이행 전이면 의무가 없어 서로. 줄 의무가 없다. 이행 후에는 이행을 해서 이미 줬을 때는 무슨 급여가요? 불법 원인 급여 이론이 작동된다. 불법 원인 급여 원리. 못 돌려받는다고. 못 돌려받는다고.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를 못 한다고. 그럼 쌤, 이 아파트하고 차는 누구 거가 되는 거예요? 네. 급여자께 아니라 수익자, 내연역 거 됩니다. 소유자가. 저 불법 원인 급여물의 소유자는요. 소유자는 법적으로 누구요? 급여자예요. 그걸 받은 사람. 받은 사람을 즉 수익자 소유가 됩니다. 상대방 소유다. 상대방. 두 가지를 챙겨가실게요. 103조 위반의 결론은요. 103조 위반하면 무효로 됩니다. 무효. 그 무효가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게 돼요. 이행 전일 때의 모습과 이행 후의 모습으로 나눠지게 되어요. 이행 전이라면 주지마 의무가 없으니까. 이행 후에는 무슨 급여로요? 불법 원인 급여가 여기서 작동한다. 여기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못 돌려받는다고. 그래서 103조의 결론이요. 착하게 살라고. 이런 짓거리 하지 말고 착하게 살라고 법이 선언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42페이지에 니은의 별 3개 할게요. 불법 원인 급여. 불법 원인 급여란 103조 위반으로 준 아파트. 이렇게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103조 위반으로 준 아파트, 처백에 준 아파트를 불법 원인 급여라고 하고 결론은 찾아온다, 못 찾아온다? 못 찾아온다. 오케이, 끝. 그리고 밑에 A번 별표, A번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불가능하다. 못 찾아온다고. B번 반사적 효과로 인한 물권 변동. 그럼 소유권은 누구냐? 그게 B번이죠. B번. 소유자는 누구? 상대편, 상대방이 된다. 그다음 우측에 동그라미 2번 절대적 무효. 103조 위반은 절대적 무효다. 무효는 무효인데 절대적 무효로 다룬다. 거기 별표할게요. 절대적 무효. 자, 그래서 103조 위반의 피날레를 이렇게 정리하고 갑니다. 책에다가 써주실까요? 103조 위반. 103조 위반의 결론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행 전과 이행 후로 나누라 일단. 그래야 깔끔하게 더 마무리가 되니까요. 이행 전에는 절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는 무슨 뜻? 모든 사람에게 무효로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이 거래는 무효다. 모든 사람에게 꽝. 모든 사람에게 거래가 뭘로 되는 것? 꽝으로 되는 것. 이런 무효를 절대적 무효 이렇게 불러주어요. 두 번째는요. 이행 후에는 불법 원인 급여가 작동하더라. 불법 원인 급여 원리. 이 원리를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 원리가 작동돼서 급여자는 찾아온 못 찾아온 못 돌려받는다. 부당이득으로 못 돌려받는다. 그래서 소유권은 누구한테? 상대방 소유로 귀속이 된다. 상대방에게 소유권이 귀속된다. 끝. 오케이. 이게 103조의 마지막 결론. 103조 위반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103조 사회적 타당성 문제에서 정리를 해줘야 될 거는 첫 번째요. 판단 기준 문제였어요. 판단 기준. 103조 위반인지 아닌지 판단을 뭘로 하냐고. 그 판단 기준 4가지 있어요. 그 다음 103조 위반 여부요. 103조 위반에 해당하는 놈, 해당하지 않는 놈. 이거 정리하는 게 관건이었어요. 해당하지 않는 놈, 요 놈 더 열심히 정리하실 것. 세 번째 마무리는요. 103조 위반의 효과. 103조 위반이 되면
법률적으로 이걸 어떻게 핸들링하느냐, 핸들링하는 거 두 가지로 나눠서 핸들링을 한다. 이행 전과 이행 후로 나눠서 핸들링 정리하실 것. 103조는 이렇게 세 가지로 마무리 끝. 다음 공정성 문제 보도록 합니다. 법률행위 목적이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그 내용이 공정하냐 공정하지 못하냐 이 문제죠. 자, 그래서 불공정한 법률행위라는 제목을 104조에 붙여놓았어요. 불공정성. 소위 이름하여 폭리행위라고 불러요. 옆에 적어 놓으실게요. 폭리행위. 거래가 어느 한쪽에 폭리를 하고 있어. 폭리를. 그 말은 공정하지 못하다는 뜻. 그럼 이 104조는 원래 계약이라는 거는요. 계약이라는 거는 갑과 을의 계약은 공정해야 될 거예요. 양 당사자 힘이 균등하다면 공정하고 아름다운 거래가 될 거예요. 근데 현실 계약은 공정하지 않은 계약이 부지기수죠. 그래서 어느 한쪽이 폭리를 취하고 있더라. 약자의 이 약점을 이용해서 약자의 지위에 있는 이 사람의 약점을 이용해서 이쪽이 폭리를 취하는 거래, 이런 거래를 법적으로 못하게 막는 규제. 그것이 바로 104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104조 조문 볼까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 거기 세 가지 가로할게요. 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유효로 무효로? 무효로 한다. 따라서 104조의 결론도 무효. 103조도 결론이 무효. 104조도 결론이 무효. 동일합니다. 두 가지 법률행위는 모두 무효라는 점에서 공통이고요. 또 공통점은 둘 다 절대적 무효라는 점. 그래, 무효 앞에 절대적 무효다. 이거를 하나 넣어주시면 정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십니다. 그래서 A하고 B가 거래를 맺었는데 이 거래가 불공정성을 띠고 있을 때 가령 A가 약자이고 B가 강자예요. 약자적 지위에 있는 이 사람의 약점을 이용해서 거래를 했고 그 거래가 이쪽에 폭리로 귀결이 되었을 때 이 거래를 못하게 하는 규제. 그럼 이 거래가 무효로 되려면 두 가지 요건을 크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첫째요. 이분이 준 거. 주고 받은 거 있죠. 이분이 주고 받은 거를 우리는 반대급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가령 A가 땅을 팔았다. 시가 3억짜리요. 시가 3억짜리를 팔았는데 3억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를 단돈 1억에 팔았다. 시가 3억짜리 토지를 3분의 1 가격인 1억에 매매를 해버렸다. 이때 A가 건네준 거, A가 건네준 땅, 이 땅을 급부라고 표현을 하죠. 급부. 받은 거, 상대방한테 받은 반대급부 1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급부하고 반대급부가 밸런스가 깨졌다. 지나치게 현저하게 불균형하다. 불균형해. 이 불균형이 조금이요 현저하게 불균형, 이런 요건을 갖춰야 돼요. 이 요건을 우리는 객관적 요건 이렇게 얘기해요. 객관적으로 준 거하고 내가 받은 게 불균형이야. 나아가서 두 번째 요건은요. 약자적 지위에 있는 이 사람의 약점을 이쪽에서 물고 이용하는 거예요. 궁박이나 경솔이나 무경험. 궁박, 경솔, 무경험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물고 이용하는 거예요. 궁박이었다, 경솔했다, 경험이 없었다. 이거는 지극히 개인적인 거니까 이거를 주관적 요건. 위에는 객관적 요건이라고 그러고 밑에를 주관적 요건, 이렇게 두 개를 나누어요. 근데 궁박, 경솔, 무경험은 세 가지를 갖춰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중에 몇 가지만요. 한 가지만 충족하면 돼. 한 가지만. 셋 중에 몇 가지요? 한 가지만 저 약점을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이용하면. 그래서 이 거래가 3억짜리 땅 거래가 1억의 거래가 되어서, 이 매매라는 거래가 되어서 이 거래가 불공정 계약으로 무효 처리가 되려면
객관적인 요건과 주관적 요건, 이걸 충족을 하면 법적으로 무효, 이렇게 정리합니다. 무효다. 이때 무효는 절대적 무효여요. 절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는 무슨 뜻? 모든 사람한테 싸그리 무효로 되는 거야. 싸그리 무효. 따라서 B가 이 땅을 인수해서요. 땅을 인수해서 다시 C한테 전매를 했다. C한테. 그 땅은 지금 C에게, 제3자에게 넘어가 있어. 이렇게요. 제3자에게 땅이 넘어가 있다 하더라도 A는 이 거래가 무효다. 불공정 계약이라서 무효라는 걸 입증을 하면, 요거 입증하면 이 거래는 무효로 될 거고요. 그 무효는 절대적인 무효가 되기 때문에 땅이 제3자에게 건너가 있어도 A는 찾아올 수 있다. 이때 A가 땅 돌려달라고 그럴 때 C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 몰랐어. 니네 둘의 문제지. 그거는 니네 둘이 거래한 거지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았어. 나 몰랐다니까. 나 선의야. 선의 3자여도 이 땅은 C가 아니라 A가 찾아올 수 있어요. 그 무효를 무슨 무효? 절대적 무효. 즉 절대적 무효가 된다는 것은 A가 이 거래가 AB 간에 이루어지는 이 거래가 무효라는 거를, 이 거래가 무효임을 당사자에게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모든 사람에게, 즉 누구한테도요? 선의 3자에게도. 선의 3자인 누구한테요? C에게도 이게 무효라고, 이거 무효라고 얘한테 우겨 못 우겨, 우길 수 있고 대항할 수 있다. 대항을 할 수 있다는 뜻. 여기서 색다른 표현이 하나 있죠. 대항할 수 있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 말이 낯설으실 수도 있어요. 야, 무효야. 왜? 나하고 이 B하고 거래한 게 이게 얘가 불공정했어. 얘가 폭리했어. 폭리. 무효라니까 이 거래가. 무효로 됐잖아. 무효로. 그럼 니네끼리잖아. 아니야. 우리끼리만 무효가 아니라 당신이 선의여도 무효라니까. C가 선의라 할지라도, C가 선의 3자여도 A가 이 거래가 무효라는 거를 대항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는 말은 무슨 뜻? 뺏어올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는 뜻. 그럼 땅은 누구 땅이 된다는 거죠? A가 땅을 뺏어올 수 있다. 그래. A 소유로 된다는 뜻이죠. A 소유. 그럼 A하고 C하고 소송이 붙으면 누가 이긴다는 뜻? A가 이기고 C가 진다는 뜻이죠. 이 무효를 절대적 무효. 그럼 C가 또 팔아도요. C가 D에게 또 팔아도 D도 무효. 이게 무효로 되면 싸그리 무효로 되는 거예요. 이 무효를 절대적 무효라고 해요. 그래서 절대적 무효로 되면 소송에서는 결론적으로 누가? A가 이긴다. 제3자가 친다. 선의 3자가 소송에서 깨진다. 오케이. 이 무효를 절대적 무효. 이때 거꾸로 그러면 뒤집어 볼까요? 사고를 한번 뒤집어 보면 C가 나 몰랐다니까. 니네끼리 거래한 게 불공정한 거. 이거 불공정한 거 무효라는 거. 나 몰랐는데. 나는 몰랐기 때문에 이 거래는 무효가 아니라 뭐라고? 유효라고. 얘가 유효라고 들이대 못 들이대? 못 들이댄다는 거죠. 그 무효를 무슨 무효? 절대적 무효.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A가 뭐라고요? 무효임을 누구한테도? 선의 3자, 이 C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뒤집으면 거꾸로 뒤집으면 누가요? C가 선의 3자인 C가 누구한테요? A에게 와서 뭐라고요? 유효라고 들이댈 수 없음. 오케이. 이 무효가 절대적. 자, 그러면 불공정한 법률 행위 만나보시죠. 자, 의의 참고를 읽어보시면 되시겠고요. 소위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해요? 갑질한다고 그러죠. 갑질한다. 얘가 힘 있는 애가 제 약점 잡고 갑질하는 거래. 이런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서 만든 조항이 104조예요. 자, 반가로 이번에 성립 요건 2개 검토하죠. 첫 번째, 객관적 요건. 객관적 요건은요, 급부하고 반대급부가 지나치게 불균형해야죠. 불균형. 이때 현저한 불균형 여부는 언제가 기준이야? 법률행위 시가 기준입니다. 별 3개요. 이게 불균형인지 아닌지는 언제 기준? 법률행위 성립시 기준이다. 성립시. 아주 중요해요. 별 3개 할게요. 즉 계약서 쓸 때는 여기가 개발이 안 돼가지고 땅 개발이 안 돼가지고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1억에 계약을 했어요. 1억에. 근데 계약서 쓴 뒤에 계약 성립 이후에 신도시가 개발이 되거나 아니면 고속철도가 지나가면서 여기가 땅값이 폭등해서 5배까지 폭등을 했다. 그럼 이 거래를 통해서 B는 엄청난 이득을 얻었어요. 폭리를 했어요. 근데 그 거래가 폭리냐 아니냐 기준은 계약 성립 시 이때를 기준으로 삼아야지, 거래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어떤 사정에 의해서 가격이 폭등한 거, 이거는 고려하면 안 되겠다. 이건 운이 좋은 거지, 운빨이죠, 운빨. 그래서 거래가 불균형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언제 기준? 성립 시 기준으로 삼아라. 그럼 103조에서 우리가 아까 반사회성을 공부할 때도 반사회성을 띄었는지 안 띄었는지는 언제 기준? 성립 시 기준 동일합니다. 그래서 103조도 성립 시 기준, 104조도 성립 시 기준 동일합니다. 양자. 계약서 쓸 때 공정하냐 안 하냐 이걸 고찰을 해 주실 것. 그 이후에 운빨이 작용한 거는 여기서 고려하지 않는다. 오케이. 그것이 우리 전원합의체 판례. 맨 마지막 줄 볼까요? 사후에 외부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 외부적 환경은 뭐예요? 신도시요. 신도시 지정으로 가격이 폭등한 거, 사후에 가격이 폭등한 거는 고려할 필요 없다. 그걸 꼭 챙겨가실 것. 다음 주관적 요건이 있어요. 주관적 요건에 보면 궁박, 경솔, 무경험이 있고 세 개 묶어볼게요. 궁박은 궁하다는 뜻, 보통 궁하다 그러면 돈이 궁하다는 뜻인데 여기서 궁은 심리적으로 궁한 것도 포함시켜준다는 거 꼭 챙기셔야 돼요. 그래서 궁박은 급박한 곤궁을 뜻하는데요. 그 궁박은 보통 경제적인 원인을 지칭하는데 여기서 궁박은 정신적 또는 심리적인 원인까지 포함시켜줍니다라는 거 출제 포인트. 기출문제. 궁박은 경제적인 원인에 국한한다. 틀린 거예요. 경제적인 원인과 심리적인 원인까지도 포함시킨다. 내가 심리적으로 쪼들렸어, 지나치게. 그것도 궁박이어요. 다음, 경솔했어요. 의사를 결정할 때 고려를 충분히 하지 않았어요. 경솔했다. 세 번째는요, 무경험. 이 무경험이 특히 주의사항을 요합니다. 주의를 요해요. 자, 무경험할 때 무경험은 뭐를 뜻하느냐? 이분이 땅을 처음으로 팔아본다. 오늘 나이 35인데 부모님한테 땅을 유산으로 물려받고 부모님은 다 돌아가시고 처음으로 땅을 팔아본다. 오늘 첫 경험이에요. 첫 경험. 근데 직장 생활은요 15년 이상 했어요. 20살 때부터 시작했으니. 그럼 이분은 부동산 거래를 처음 하니까 무경험자일까요? 아닐까요? 이 문제입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무경험이었냐 아니냐 이 판단의 기준은 부동산 거래를 처음 하냐 안 하냐 이걸로 판단하지 않아요. 사회생활 경험을 했냐 안 했냐 이걸로 판단하는 거예요. 따라서 일반적인 생활체험의 부족을 의미하는 것이지 특정 영역, 즉 부동산 거래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 이걸 뜻하는 게 아니다. 여기 밑줄 그어두실게요. 그래서 무경험이다 아니다는 특정 영역이 아니라 사회생활 일반이다. 사회생활 유경험이냐 무경험이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특정 거래 경험을 말하는 게 아니다. 나 아파트 처음 팔아봐 오늘 이걸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다. 사회생활 유경험자는 아니라 이걸 따지는 거예요. 기출문제 22의 정답. 무경험은 특정 거래 경험에서의 부족을 뜻한다. 이러면 꽝. 다음 D번이요. 어느 하나만 갖추면 충분하다. 이 주관적 요건인 궁박이었는지 경솔이었는지 무경험인지는 세 가지가 아니라 뭐냐? 한 가지. 이거 또는으로 돼 있어요. 또는. and면 세 가지 다죠. 근데 또는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가지면 충분하다. 그럼 한 가지에 별표할게요. 일부만 갖추어도 충분하다 할 때 일부는 한 가지를 말한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거는 2번입니다. 2번. 이 거래를 본인이 하지 않고 본인이 경험이 많지 않으니까 부동산 거래를 많이 안 해봐서 작은아버지한테 부탁했다. 작은아버지 이 땅 좀 팔아줘. 나
부동산 거래 경험이 너무 미천하니 작은아버지한테 대리권을 줬어. 여기가 대리인, 여기가 본인. 이때 작은아버지는요. 작은아버지는 땅 경험이 많아요. 경험이 많고 여기는 경험이 없어요. 그럼 이 거래는 불공정할까요? 안 할까요? 자, 그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책 보아요. 대리 행위가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궁박이었는지는 본인 기준으로 판단을 잡아요. 그런데 경솔과 무경험은 오로지 대리인 기준이에요. 경솔과 무경험은 오로지 누구를? 대리인으로 잡아라.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경솔, 무경험은 오로지 누구?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을 해라. 그리고 위에다 써주십니다. 경무대 사건 이렇게요. 경무대 사건. 그럼 절대 잃어버리지 않아요. 경솔, 무경험은 본인이 아닙니다. 본인이 아니라 누구예요? 대리인입니다. 대리인. 경무대라고 있어요. 경무대. 올해도 정답, 28에도 정답, 22에도 정답, 24에도 정답. 다음 니은이요. 니은. 폭리자죠. 폭리자는 이쪽이죠. 강자. 저 사람이 약점이 있다는 걸 알고 이쪽에서 이용해야죠. 이용하면 좋아요. 이용하겠다. 제가 약점이 있는 거 알고 얘가 이용하겠다. 그러면 불공정 계약이 성사가 됩니다. 자, 니은. 폭리자는 당사자 사정을 알고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된다. 즉 폭리자의 악의가 필요해. 악의. 제 약점 내가 이용할 거야. 저걸로. 그래서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 당사자 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용하려는 의사, 즉 악의가 없었다. 그러면 불공정 계약은 성립 안 돼요. 꼭 악의가 있어야 돼. 악의가. 시험 문제. 악의가 필요하다, 불필요하다? 필요하다에 기출이에요. 자, 그래서 궁박에서 챙길 거는 이거예요. 심리적인 것까지 궁박에 포함시켜준다, 안 시켜준다? 시켜준다. 그 다음 무경험, 경솔은 대리인을 통해서 할 때는 누가 기준? 대리인 기준이다. 그래서 경무대 사건 이거 하나 챙겨가실 것. 그 다음 상대방은 악의가 불필요하다, 필요하다. 이용하겠다는 악의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이 객관적인 요건과 주관적 요건을 둘 다 입증해야 돼요. 둘 다 입증되면 이 계약은 무효. 절대적 무효로 귀결이 됩니다. 효과 1. 무효. 기억. 이행 전이면 줄 필요가 없네요. 땅 줄 필요가 없죠. 주기 전이면 안 줘도 돼요. 왜요? 무효니까요. 문제는 니은입니다. 니은의 삼각형 하실게요. 삼각형은 제가 이렇게 삼각형 하는 거는 틀리기 쉬운 거예요. 틀리기 쉬운 거. 아주 틀리기 쉬운 것들만 삼각형으로 표시합니다. 이렇게. 집중적인 출제 대상이에요. 출제 대상. 변별력도 높은 것들. 왜요? 헷갈리는 것들이니까요. 자, 이 거래에서 불공정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여기서 불공정 원인 제공자는 누구를 지목하면 될까요? 누가 나쁜 놈? 이놈이죠. 강자가. 이 강자가 약자적 지위에 있는 이 약점을 얘가 물고 늘어져서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득을 봤다. 그래서 불공정 거래가 된 거죠. 그러면 갑은 A는 땅 준 거 무효니까 이 거래가 무효니까 돌려받으면 되겠네요. 땅 돌려받는다. 돌려줘네 그거. 근데 B가 저 땅을 살려고 줬던 1억은 돌려받는다, 못 돌려받는다? 못 돌려받는다는 거예요. 못 돌려받는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불법 원인을 자초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 불공정 거래가 되면 표면적으로 잠시 동안은 얘가 이득을 본 거예요. 나 10억짜리 땅 3억에 인수했어. 나 차액 7억을 받았어. 나 폭리했지. 땡 잡은 거야. 잠시 동안. 근데 얘가 소송이 걸리면 이 거래가 객관적인 요건과 주관적인 요건을 A가 입증을 해서 이게 무효라고 소송을 내면 이제 뒤집어진다. 뺏긴다. 얘는 땅을 뺏기고 땅은 뺏기고 돈은요. 돈은 한 푼도 못 찾아온다. 이게 백사주의 결론이에요. 그 니은에다가 써주세요. 이미 이행이 되면 불법 원인 급여 원리가 작동한다. 불법을 자초한 놈이 누구? 폭리자. 폭리자는 돈 못 찾아옴. 결론.
폭리자는 불법을 저지른 놈이죠. 폭리자는 불법을 저지른 놈이니 준 돈을 못 찾아온다. 돈 못 찾아옴. 그래서 이 거래를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이거죠. A가 보니까 어리숙해. 덜 떨어진 것 같아. 그래서 B가 제 약점을 잡고 10억짜리 땅을 헐값 3억에 샀다. 뛸 듯이 기뻤어요. 10억짜리 땅을 3억에 인수했으니까 차액 7억을 받죠. 근데 그거는 A의 노림수였다는 거지. A의 노림수였다. 이것이 무효로 소송이 걸리면 땅은 찾아오고 돈은 얘가 못 찾아오더라. 바보 된 건, 진짜 바보 된 거는 A가 아니라 B가 진짜 바보 된 거지. 땅 뺏기고 돈은 못 찾아오고. 바로 불법원인 급여가 여기에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공정 계약에서는 이렇게 불공정 거래가 이루어지면 A는 피해자는 찾아온다. 누가 못 찾아온다? 폭리자. 그래서 폭리자 일방만 못 찾아온다. 쌍방이 못 찾아와요. 일방만. 이 부분이 시험 문제 16회. 불공정한 법률 행위가 성립하면 쌍방이 못 찾아온다. 땡. 쌍방이 아니라 누구만? 일방만. 폭리자 이놈의 새끼만, 나쁜 놈 이놈의 새끼만 못 찾아온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하면 틀리는 지문이 되는 거죠. 쌍방이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를 못 하더라. 땡. 누구만? 일방만. 누구만? 폭리자 일방만. 그래서 결론이요. 백사조도 결론이 뭐냐? 백삼조와 동일하죠. 백삼조의 마지막 결론이 우리 착하게 살아요. 우리 착하게 살아. 이렇게 문란한 행위에 거래하지 말라고. 백사조의 결론도 뭐라고요? 똑같아요. 착하게 살라고. 제 어리숙하다고 저런 애 거래해가지고 이득 보려고 하지 말아라. 왜? 결국은 네가 소송에서 다 뺏기고 아무것도 못 찾아 너. 그래서 백삼조나 백사조의 결론이 이거예요. 동일해요. 같은 모습을 띠고 있어요. 아름답지 못한 거래, 이런 거래를 애초부터 하지 말아라. 그런 거래를 하면 이렇게 돼요. 벌을 받습니다. 자기가 줬던 거를 못 찾아오게 돼요. 법이 내리는 벌이죠. 법이 내려주는 벌입니다. 제가 약하고 바보 같다고 그래서 제 이용해서 이득 본 거 다 탈탈 털린다. 그리고 못 찾아온다. 이거 못 찾아온다. 이 이론을 불법 원인 급여 이론이라고 소개를 했어요. 불법 원인 급여 이론. 다음 동그라미 2번 정리할게요. 동그라미 2번은요. 불공정 계약도 절대적 무효. 그래서 절대적 무효가 됐으니 여기 보신 것처럼 A, B 간에도 무효, C 간에도 무효. 모든 당사자에게 싸그리 무효로 된다. 그래서 절대적 무효 위에 써주시죠. 싸그리 무효. 그럼 C가 선이라도요. 선이라도 땅 뺏겨 안 뺏겨? 뺏긴다. A한테 땅 뺏기게 된다. 절대적 무효라는 뜻. 다음 3번에 보면 확정적 무효하고 기역 니은이 있죠. 이 부분은 별도로요. 심화학습에서 소개를 할게요. 그래서 3번에다 써주세요. 심화학습. 4번도 심화학습. 자, 그래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여기까지 보고 나머지는 심화학습으로 정리를 합니다. 다음 뒷장. 자, 이 거래가 불공정 계약이 성립이 되면 무효로 돼요. 이때 거래 유형에 따라서 이 불공정 계약이 적용이 되기도 하고 적용 안 되는 거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매매는요. 매매는 주고받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죠. 이 주거니 받거니 준급부와 반대급부가 터무니없이 불균형하다. 그래도 무효가 될 수 있는데 반대로 이게 매매가 아니라 증여일 때는 얘기가 달라진다. 증여는요. 주는 것만 있고 반대급부가 애초에 꽝이죠. 꽝. 내가 준 거예요. 이 땅을 B한테 넘겨준 거예요. 그걸 A가 불공정 거래라고 걸 수 있느냐? 없다는 거죠. 왜냐? 애초부터 주기만 하고 받기로 하지 않았어요. 그럼 불균형이라는 논리가 애초부터 성립할 여지가 없죠. 그래서 증여계약일 때는 불공정 계약은 애초부터 따질 여지가 없다. 그래서 첫 번째요. 적용 범위의 첫 번째 1번. 증여계약과 같은 무상거래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증여계약 같이 아무런 대가 관계 없이요. 대가 없다는 거는 무상이라는 거죠. 무상. 그냥 주는 거야. 내가 땅을 주고 아파트를 주고 차를 주고.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법률행위는 그 공정성 여부를 논할 수 있는 성질의 법률행위가 아니다. 즉 무슨 뜻?
불공정 계약으로 무효가 성립하지 않는다. 증여에는 첫 번째, 증여는 유상, 무상거래고 무상거래에는 뭐가 성립하지 않는다? 불공정 계약이 성립할 수 없다. 즉 불공정 계약으로 불공정 계약이 적용됨, 적용 안 됨? 적용 안 된다. 적용 안 된다는 말은 무슨 말? 무효라는 게 될 수 없다. 야, 증여를 줘놓고 왜 무효라고 네가 덤벼? 두 번째는 경매. 이 계약이 불공정이다 아니다는 스스로 의사표시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경매는 법률의 의의가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법원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죠. 법률의 규정으로. 법률의 규정으로 일어난 경매는 자기가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죠. 그래서 경매로 이루어졌어요. 경매로. 이 땅이 경매로 B한테 낙찰이 되는데 B가 헐값에 낙찰을 받았다. 100억짜리 땅이요. 유찰이 여러 번 되잖아요. 그럼 값이 폭락하죠. 그래서 B가 100억짜리 땅을 30억에 인수했다. 이거 불공정 계약이냐? 아니다. 왜냐? 이거는 법률의 규정으로 일어난 거니까. 그래서 두 가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증여나 경매에는 불공정 계약이 적용이 아예 안 되겠다. 그럼 불공정 계약이 적용되는 건 언제? 매매 같은 유상행위. 유상행위에 적용이 되겠다. 오케이. 다음 3번에 단독행위 있어요. 이건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판례는 단독행위도 적용이 된다라고 이렇게 판시를 하고 있어요. 그거 참고로 보시면 돼요. 자, 이래서 법률행위 목적의 유효요건 5가지를 검토를 해보셨습니다. 자, 전체적인 목차 정리를 하고 갈게요. 법률행위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목적까지 지금 끌고 들어오셨어요. 목적이 유효하려면, 그 목적이 내용이고요. 그 내용이 유효하려면, 거래가 유효하려면 5가지 관문을 통과해 주셔야 되겠다. 첫 번째는요, 확정성이라는 문. 정해주었느냐, 정해졌냐, 안 정해졌냐. 확정성 여부는 계약 성립시 기준이요, 효력 발생시 기준. 효력 발생시 기준이다. 계약 성립할 때는요, 정해놓지 않아도 된다. 가령 예컨대 내가 알바 뛰는데 월급 얼마 줄 거예요? 사장님 시급당? 시간당 얼마 줄 거예요? 물어봤더니 사장님이 너 하는 거 봐서 돈 주겠다는 거죠. 그럼 계약서 쓸 때는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지. 그래서 계약 체결할 때 계약 체결 시에 돈 액수를 꼭 정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고. 두 번째요, 가능성. 가능성이 없는 계약을 불능이라고 표현하고, 그 불능에는요,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으로 쪼갰다. 이때 무효로 되는 거는 뭐만? 원시적 불능만 무효. 후발적 불능은 유효다. 그 다음 적법성 할 때 법규는요, 강행법규와 임의법규로 쪼갰고, 그 강행법규는 다시요,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으로 또 나눠졌더라. 다음 타당성에서 103조 위반의 판단 기준, 그 다음에 103조 위반에 해당되는 유형, 세 번째 효과. 103조 위반이 되면 법률행위는 무효로 된다. 절대적 무효로. 이때 이행 전하고 이행 후하고 나눠서 정리해 주세요. 라고 강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불공정 계약이 되려면 객관적인 요건과 주관적인 요건을 마스터해야 된다. 내가 준 거하고 받은 게 지나치게 터무니없어. 택도 없어. 불균형해. 주관적인 요건은요, 내가 궁했거나 경솔했거나 무경험이라는 거, 이거를 판사 앞에 가서 입증을 해야 된다. 세 가지를요, 노, 한 가지만. 그럼 이 거래는 불공정 계약이니까 절대적 무효. 싸그리 무효다. 싸그리 무효. 오케이. 이때 불공정 계약이 되면 둘 다 못 찾아옴, 한 놈만 못 찾아온다. 왜? 폭리자 그놈이 스스로 불법을 자초한 놈이니까. 일방만 줬던 돈을 못 찾아오더라. 피해자는 찾아올 수 있고, 그럼 결국은 어리숙했던 피해자가 돈을 버는 거예요. 왜? 폭리자가 못 찾아오게 되니까. 그래서 착하게 살라고 지금 암시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끌고 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46페이지 보시게 되면 부동산의 이중매매를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 이 법률의 목적이요, 내용이 굉장히 방대해요. 그래서 제가 목차를 계속 살려두고 있어요. 여기 이중매매까지 또 껴들어 있네요.
자, 이 부분은 심화학습에서 별도로 또 깊이 있게 소개를 할 텐데요. 지금 잠깐만 소개를 하면 부동산 계약을 2번을 했다는 거죠. 2번을. 자, 노트로 정리를 하셔도 좋고요. 책으로 정리하셔도 좋습니다. 노트로 잠깐 정리해 볼까요? 그림을 2개를 그리시면 좋아요. 갑이 보유하는 부동산을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매매 계약은 약정만 하면 되죠. 자, 그래서 을이 10억에 부동산을 10억에 인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어요. 계약금 걸었어요. 계약금 1억. 자, 이제 중도금, 잔금 남았죠. 그랬더니 갑자기 저 땅을 너무 좋아하는, 저 땅이 또는 이게 뭐 여관이다, 모텔이다 하면 위치가 좋은 부동산이면 또 사겠다는 사람이 또 들어올 수 있죠. 또 사겠다는 사람이 또 들어왔다는 거지. 이분은 1월 달에 매매 계약서를 썼는데 병이 와서 갑자기 한 달 뒤에 2월 달에 사겠다고, 갑에게 사겠다고. 얼마에? 내가 20억에 질를게. 20억에 살게. 20억에. 흔들려 안 흔들려? 흔들리죠. 2배를 주겠다는데 이쪽에서. 그래서 덜컥 갑이 병하고 계약서를 썼다고. 쌤, 이중 매매, 계약을 이중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왜요? 매매라는 거는 오늘 공부하셨던 것처럼 약정만 하면 매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매는 약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중 매매도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약정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약정만 하면. 3중 계약도 되는 거예요? 되는 거죠. 10중 계약도 되는 거죠. 얼마든지 가능한 거죠. 따라서 제가 무크랜드에서 전속 계약을 하기로 되어 있지만 제가 다른 회사하고 또 인간 계약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오케이. 하게 되면 제재를 받는 거지. 계약은 할 수 있어요. 왜요? 그게 저의 자유니까. 2중 계약, 3중 계약, 4중 계약, 10중 계약은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전속 계약이 되어 있다면 전속 계약 위반으로 제재를 받는 거지. 계약 자체는 약정만 하면 이루어지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 계약은, 이중 매매는 못 하는 거예요? 아니요.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계약금만 걸었다, 이렇게.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는 갑이요, 2배를 돌려주고 계약금 2배 물어주고 깨버리고요. 이분하고 거래 성사시키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럼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는 계약금이 아니라 중도금이나 잔금을 받았을 때, 중도금이나 잔금을 받게 되면 그때는 계약금을 2배 물고 계약을 파기를 못 하거든요. 그때가 법률적으로 쟁점이 되는 거죠. 이때 병이요, 이 병이 을보다 늦게 계약을 했으니까 늦게 계약한 사람, 먼저 계약한 사람, 그래 먼저 계약한 사람을 우리는 일매수자 이렇게 불러주고요. 늦게 계약하신 분은 이매수자 이렇게 불러주죠. 그럼 이 소유권은, 저 땅 소유권은 누가 차지할까요? 계약은 얘가 먼저 했고 얘는 늦게 했어. 한 달 뒤에. 이 땅 소유권을 차지하는 분은 누구? 오케이. 등기를 먼저 꽂는 사람. 등기를 먼저 차지하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거죠. 을이 먼저 등기하면 을이 소유자, 병이 먼저 등기하면 병이 소유자. 이때 갑이요, 얘가 비싸게 불렀으니까 병에게 등기를 넘겼다, 이렇게.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이 땅은 누가 소유자? 병이요. 병이 땅 소유자가 되네요. 왜요? 등기를 차지했으니까. 그럼 이중매매 자체는요, 매매를 이중으로 한 거예요. 얘를 1매매, 늦게 한 걸 2매매. 이중매매 자체는 법리적으로 무효, 유효?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왜요? 계약 자유니까. 계약 자체는 유효다. 땅은 누구 차지요? 이매수인. 등기 차지한 이매수인. 얘가 법률적인 소유자 1번. 땅 소유자는 누구예요? 소유자는 등기를 차지한 병입니다. 병 소유. 만약 을이 먼저 했다 그러면 을이 소유자가 될 수 있죠. 얼마든지 가능해요. 등기한 사람. 그럼 을은요, 일매수자 을은 어떻게 할까요? 병에게 가서 등기 내놓으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땅 먼저 계약했잖아. 먼저 계약했으니까 나한테 넘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사옵니다. 왜냐하면 을은 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 사람에 불과한 채권자니까요. 을은
갑하고 매매 계약을 한 채권자에 불과해요. 채권자. 채권자니까 을은 누구한테만요? 갑에게만 요구를 할 수 있어요. 땅 달라고. 이때 갑이 등기를 병에게 넘겨줘서 갑은 등기를 을에게 넘겨줄 수 없는 상황에 처했죠. 그래서 을은 갑에게 땅은 못 차지하고 땅은 병 차지로 되는 거고요.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만 걸 수 있어요. 갑에게 할 수 있는 것이 손해배상이죠.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당신 나한테 왜 못 줘? 병에게 넘겼잖아, 지난주에. 그럼 당신이 나한테 손해배상을 하라고. 손해배상 청구합니다. 이 계약 파기하고. 계약 파기하고 을은 갑에게 손배 청구로 이렇게 귀결이 돼요. 그래서 을은 채권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갑에게 손해배상 청구만 할 수 있다. 계약 해제해버리고요. 해제하고 손배 청구로 갑하고 소송을 하게 되는 거죠. 소송. 땅은요. 땅은 병에게 달라고 못합니다. 자, 이게 이중매매의 일반적인 모습. 그런데 병이요. 이매수인 병이 이쪽과 달리요. 이쪽을 1번이라고 쳐볼까? 1번, 이쪽을 2번. 병이 갑을 꼬셨어요. 꼬셔가지고 나한테 팔라고 회유를 했어요. 적극 가담했다고 표시를 해요. 누가? 이매수인이. 이 매수자께서 매도인을 회유를 해서 적극 가담해서 이중매매가 성사되었다면 이때는 사례 1번과 다르다. 이거는 계약 자유 때문에 유효였다면 이제는 이렇게 적극 가담한 이런 경우에는 이 매매를 보호할 필요가 없더라. 그때 우리 대법원은 이 매매가 103조 위반으로 무효다 이렇게 처리를 해요. 그래서 이중매매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는 1번하고 2번 중에서 2번만입니다. 이매수자가 어떻게 움직였을 때 적극 가담해서 거래를 성사시켰을 때만 요 이중매매는 무효로 된다. 왜 무효로 된다고요? 103조 위반으로 무효가 됩니다. 이거 사회질서가 문란해지는 거야. 어떤 놈 때문에? 이매수자 이놈 때문에. 이놈이 껴들어서 이중매매가 성사가 되었어. 그러니 이 매매는 보호할 필요가 없다. 무효로 하자 이거죠. 자, 그래서 1번과 2번을 나눠 놓는데 1번을요. 원칙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칙.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어떻게 처리한다? 유효다. 원칙 유효. 그럼 부동산은 누구 소유로 귀결이 될까요? 이매수자. 등기 먼저 차지한 이매수자. 얘가 소유자로 결론이 납니다. 근데 두 번째는요. 이중매매가 유효가 아니라 무효로 되는 케이스가 있는데 그 케이스는 이매수자가 적극 가담했을 때. 적극 가담은 뭐냐? 병이 갑을 회유했을 때. 권유했을 때. 얘 보고 땅 팔라고 권유를 했다. 이때를 적극 가담이라고 표시를 하고 이럴 때는 이중매매는 103조 위반에 걸려서 무효로 된다. 이렇게 두 가지만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여기 내용이 법리가 복잡해서 그 복잡한 법리들은 심화학습에서 따로 소개를 할게요. 심화학습에서. 일단 이중매매는 두 가지로 정리를 하실 것. 원칙은 유효로 본다. 유효로. 왜요? 계약 자유니까. 계약을 3중 계약을 하든 4중 계약을 하든 자유니까 일단 유효다. 유효. 문제가 되는 경우는 언제다? 이매수인이 적극 가담할 때만 103조 위반으로 무효가 되겠다. 자, 그 심도 있는 내용들은 심화학습에서 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화학습에서. 이렇게 해서 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한 고찰을 같이 해보셨습니다. 예,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복습을 한 번 더 꼭 꼼꼼하고 정밀하게 해주실 걸 강조하면서 이번 시간 강의 마치겠습니다.